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의 CO2 농도가, 소위 이산화탄소 농도가 180 ppm이던 것이 지금은 420 ppm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지구 온도가 1.5도씩 상승을 했거든요. 이 추세로 가면 2050년에는 2도씩 증가합니다. 그럼 2도씩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가 진전이 되겠죠. 그러면 아열대 기후 또는 열대 기후대가 증가해서 전부 재배 지역이 지금 전부 북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잘못하면 한반도 전체가 나중에 아열대 기후대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피해가 지구 인류의 40%가 피해를 본다는 게 지금까지 보고된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함으로 해서 지구를 지키고 우리 자손만대에 물려줄 우리 지구를 함께 지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밭에서 배를 재배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을 댄 소위 담수 상태에서 배를 재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뿌리가 분포하는 쪽에서 메탄 생성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문제를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미국, 태국, 지금은 이제 인도, 베트남까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법에서 보면 가장 단순한 것은 투입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투입이냐? 첫째는 기계적 투입이죠. 그러면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항기라든지 안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러나 적당한 생산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계는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을 가는 거, 로타리 치는 거 이게 과연 필요하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소위 무경운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 부분경운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경운은 아예 갈지 않고 종자를 위에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물을 대놓고 약간 짜작하게 해놓는 겁니다. 한 열흘 정도 물을 대놓고 이제 이항기로 직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무경운, 부분경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재배법에서는 그러하고 실제 우리가 물관리 방법이 있는데, 물관리 차원에서 보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간단관계, 중간낙수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거 뭐냐면 간단관계는 간단히 한번 떼고 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보면 얕게 걸러대기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을 댈 때 과거에는 물을 또 깊이 이렇게 댔습니다. 거의 한 7, 8cm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토양 속에서 메탄 생성군에 의해서 메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나온 최고 좋은 기술은 우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인데,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얕게 걸러대기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2주간 물을 떼는 것, 그걸 이제 중간낙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냐 하면 이게 벼가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맺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을, 소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새끼라고 합니다. 새끼라는 것은 이거죠. 이 가지입니다. 가지. 이게 이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분열을 무효분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간 물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없어지고 열매만 맺는 일명 유효분열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게 한 포기에 16개에서 18개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농가에 가면 이게 분을 몇 개 하는 40배, 과거에는 60개까지 했거든요.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 분할을 또 많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는 거죠. 공기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약문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수량성 면에서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언제 그러면 중간 낙수를 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인데,
이양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양 이후에 그는 모를 옮겨 심고 40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 표면이고 논이고 여기에 요 정도의 이제 배가 있다 가정하면 여기서 3cm 정도만 물을 대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대로 두는 겁니다. 3cm 됐을 때. 그러고 나면 수분이 공기중으로 날아가거나 토양 속으로 들어가는 투수에 의해서 없어지거든요. 또는 지 표면에 의해서 또 정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 표면을 통해서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정발이라고 이 식물체를 통해서 위로 날아가는 것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정발산양, 지상부, 지하부는 토양 속으로 투수가 되어서 들어가는 양. 요거에 의해서 자연히 감소가 됩니다. 배수가 잘 되는 논은 이게 빨리 빠지겠죠. 그러면 한 5일마다 한 번씩 떼줘야 되고 물이 또 잘 안 빠지는 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한 일주일 또는 8일 정도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농법도 되고 방법도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기본 원리는 그러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는 3주까지 물을 대지 않아도 일반적인 논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부분 경운, 무경운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은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정부에서 레이저 균평기를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 또는 GAP 농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인증 마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논을 평탄하게 쫙 해놓으면은 지금 친환경을 한다, GAP를 한다 가장 핵심이 제초제거든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화학비료 시험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왕우렁이를 투입해서 하거든요. 지금까지 기술은 제초제 안 쓰면 그럼 왕우렁이가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럼 다니다 보면 논이 소위 울퉁불퉁하거든요. 그 평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왕우렁이 농법을 해서 배가 이렇게 자라는데 여기 잡초가 그냥 같이 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소위 친환경 농업 하다가 피 뽑다가 등골 다입니다. 허리. 그래서 평탄 작업이 완벽히 되면은 왕우렁이 딱 투입하시면 이게 제초 작업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이건 일본에서 개발된 기계인데 이 물리적으로 기계가 이제 동력에 의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가면서 쫙 논을 긁어버립니다. 긁어버리면 여기에 이제 잡초가 싹 이렇게 파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떠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방제를 하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 역사로 보면 이 기계에 관해서 설명드리면 과거에 우리 이렇게 앞에 갈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원래 근원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뭐 일본에서 기계를 만들거나 타국에서 만들거나 어쨌든 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잡초 방제를 위한 기술이고 지금 가장 핵심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수 재배, 간단 관계, 중간 낙수 이게 핵심이고 물 걸러대기가 핵심인데 기계 사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된다기보다는 배출되는 온난화 가스를 보면 약 7억 3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기름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러면 수송하는 모든 것들,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그걸 다 포함하면 한 76% 됩니다. 우리가 기계를 지금 쓰고 있는데 거의 다 대형 기계를 쓴단 말입니다. 그럼 토양이 또 다져지게 되죠. 이렇게 다져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또 경운을 하고 로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뿌리가 제대로 못 내린다는 거죠. 논에 가서 한번 보시면 뿌리가 거의 청건성으로 한 10cm 내에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밭에서 재배할 때는 뿌리가 아주 깊게 내리거든요. 재배법이라든지 여기서 소형 기계를 쓰는 것까지도 우리가 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하던 시절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농법에 어떻게 보면 일명 자연농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그냥 주장입니다. 제가 이제 어령 국류면 있지 않습니까? 어령군 국류면과 거창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 그 전에 이제 했던 거하고 지금 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편하기도 편하고 물을 안 대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질 검사를 해보니까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선호를 하시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중간낙수를 함으로 해서 수확 시기가 최소 일주일, 길게는 한 10일 정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벼에서는 솔직히 소득이 없거든요. 없으면 뭘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해달라 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이걸 이모작 체계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예컨대 이제 고소득 작물은 마늘이라든지 다른 작물로 양파 이런 경우를 이제 재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이제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보리나 밀이거든요. 청보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재배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숙기가 늦어지면, 소위 수확을 늦게 하게 되면 그거 파종이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간낙수를 함으로 인해서 숙기도 빨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이라든지 또 품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획기적이고 꼭 도입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구 환경을 지킨다. 그게 가장 핵심일 듯 합니다. 저탄소 농업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적게 배출을 하는 데 대한 인정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농촌진흥청에 이제 관계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정 마크를 줍니다. 그 인정 마크를 주기 전에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 이제 단지별로 또는 지역별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 보통 4, 5월 달에 많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낙수를 이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이후에는 중간 낙수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는 얕게 걸러대기까지 실천을 하면 가장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보는 것이 뭐냐면 연료 소비입니다. 연료 소비란 것은 과거에는 이제 요만한 면적에 요만큼 생산을 했는데 기계도 요만큼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트랙터를 더 큰 걸 사고 여러 대를 더 많이 가동을 하면 이거는 탄소 배출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민분들께서는 꼭 유념하셔야 될 게, 똑같은 면적에 벼를 생산하신다고 하면은 재배하실 경우에는 유류대, 요게 내가 기름을 얼마나 쓰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과거보다 적게 쓰시든 동일하게 쓰시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단 많이 쓰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낙수 이행이 가장 중요한데, 이 중간낙수 이행한 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것은 딱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심사원들은 딱 와서 필지를 다 봅니다. 보면서 논이 갈라졌는가 갈라지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논 바닥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잠금이 쭉 갑니다. 저탄소 인정받으면 지금은 이제 일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낙수를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얕게 걸레대기를 실천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미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쌀 품위도 사실은 관리만 잘하면은 또 밥맛도 더 향상된다는 게 지금 이 저탄소 농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 이제 정부 지원도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있지만 그것보다 내 스스로 이 지구를 지킨다는 프라이드도 가지실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공포에 시달렸거든요. 야, 벼 재배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는 것처럼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소비자분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두시는데
지금은 야 이거 저탄소 지구를 지키는 쌀이다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만족하게 되고 자녀들이나 이웃이 홍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고, 부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개인 1인당 보면은 4등입니다. 4등. 정말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걸로 4등이 아닌 탄소 배출 4등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11위입니다. 11등인데 개인 1인당 탄소 배출을 보면 4등입니다. 이건 심각히 높은 상황이고, 그 수치는 평균 1인당 5.4톤을 배출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12.4톤을 배출합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우리 소비자분들은 꼭 이걸 또 인지를 하시고, 야 그렇게 됐는데 벼를 재배하니까 이게 63%의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기술이고 또 프라이드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